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호전입니다. 오늘 시간의 시장이 끝나고요. 그러니까 6시 이후죠. 6시 이후에 루마니아 디펜스라고 이제 루마니아 사이트에 흥미로운 기사가 실렸습니다. 일단은 요 기사를 클릭해 보시면은 요런 내용이 있고요. 봐서는 무슨 말인지 모르겠죠. 그래서 일단 한국어로 번역기를 돌려봤습니다. 돌려봤더니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루마니아 한국으로부터 인수에 관한 큰 계획 뭐 이렇게 나와 있는데 결과적으로 이제 한국 제품들에 대해서 큰 관심을 가지고 있다. 이런 내용입니다. 근데 이 내용들을 가지고 한국의 기사가 나온 게 있어요. 보기 쉽게 우리 한국 기사 한번 볼게요. 보시면은 K방사 루마니아 수출길 오르나 6시 이후에 나온 기사죠. 양국 물밑 논의 중. 이런 거 나와 있고요. 루마니아 군 고위 관계자들이 방한을 했다. K2 전차, 장갑차 등 생산 시설에 대해서 견학을 했다. 아시다시피 방산 그리고 원전은 이번 정권에서 집권 이후부터 적극적으로 밀어주고 있는 산업 분야죠. 그리고 방산 관련해 가지고는 작년에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현대로템 공장을 방문을 하기도 했고 폴란드 수출 쾌거를 이루면서 여러 가지 홍보 자료들이 이제 정부 차원에서도 배포가 되었었죠. 그렇게 되게 공격적으로 일단은 이런 소식들이 있었고요. 더불어 오늘 같은 경우는 현대로템이 급락을 했죠. 왜냐하면 수출 실패 소식 때문에 일단 이번에 급락을 했었는데 장 끝나고 시장 끝나자마자 이런 호재성 공시가 기사가 나왔다는 거는 일단은 좋은 내용이죠. 이런 내용이 나왔다라는 걸 일단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보시다시피 이제 루마니아 군 고위 관계자들이 일단 방한을 했다.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와 협력을 원한다. K2 전차 자체가 일단 현대 로템도 들어가기 때문에 현대 로템에도 일단은 호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참고해 주시고요. 당연히 이제 시간의 시장 이후에 나온 기사이기 때문에 현대 로템하고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시간의 시장에서 뭐 급등세를 보이거나 매수 잔량이 쌓였거나 이런 건 없습니다. 아마 내일 오전에 반영이 되겠죠. 반영이 될 예정이고요. 일단 오늘 같은 경우는 이 현대 로템에서 보시다시피 이제 그 안 좋은 소식이 들리면서 오늘 약세를 이어갔고요. 노르웨이 K2 전차 수주 무산. 노르웨이 측에서 우리나라의 K2 전차를 도입하지 않고 독일산을 도입하기로 결정을 하면서 일단은 급락을 했고요. 그래서 제가 아까 전에 영상 하나 찍어 올려드렸는데 핵심 내용은 이겁니다. 이번 정권에서 방사는 밀고 있어요. 이건 일단 체크해 주셔야 되겠고요. 정부 차원에서 밀고 있습니다. 정부 차원, 왜 옛날에 이명박 정권 때를 떠올려 주시면 됩니다. 이명박 정권 때도 비슷한 흐름이 있었고, 특히 이명박 정권 때는 원전 세일즈를 많이 했었죠. 네, 원전 세일즈 많이 했었고, 그리고 원전 세일즈를 할 때마다 항상 광고 자료로 사용이 되었었죠. 잘 떠올려 보시면은 우리가 중동이란 단어, 중동 대박이란 단어가 항상 들려왔던 거는 이명박 정권 때, 박근혜 정권 때, 그리고 윤석열 정권 때. 예. 그리고 방산도 마찬가지입니다. 원전도 마찬가지고요. 항상 정권마다 등장하는 이 핵심 키워드들을 놓치시면 안 돼요. 방산 관련해서는 계속 들려오고 있다는 거 꼭 체크해 주셔야 될 거고요. 오전에 이제 노르웨이 수주 무산 때문에 현대로템이 급락을 하긴 했습니다만 노르웨이는 수주 무산입니다. 예를 들어서 폴란드는 작년부터 수주를 따냈고 그 다음에 계속 수출을 하고 있어요. 폴란드 향 수출이 계속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노르웨이는요 수주 전 수주 기대감이 있었고요. 수주를 하기도 전에 수주 기대감이 있었는데 그게 안 된 거예요. 즉 회사 입장에서는 받은 걸 토해내는 게 아니고 약간의 기대감이 있었던 게 그게 무산된 겁니다. 근데 그걸 무마할 정도의 호재가 갑자기 등장을 한 거죠. 오늘. 루마니아 수출길 오르나 그러니까 기대감이 무산되면서 폴란드 확정 네, 폴란드 확정 노르웨이는 확정은 아니고 기대는 있었는데 그게 무산되면서 에이 빠진 거죠. 즉 우리가 차트를 보게 된다면 얘는 폴란드 향 급등이에요. 확정 확정 그리고 이후에 나왔던 요 상승은 아까 보셨던 노르웨이 기대감 같은 거 그리고 오늘 급락은 그 기대감을 반납하면서 나온 급락이고요. 그리고 오늘 다시 또 기대감이 생겼죠. 루마니아 기대감이라는 게 다시 생겼죠. 그렇기 때문에
현재 이제 현대 로템 같은 경우는 밑에서는 정부가 밀어주고 있어요. 그리고 폴란드발 큰 수주. 예를 들어서 제가 수주 금액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수주가 언제 거더라 한번 봅시다. 작년 요건가? 아, 이건 해지고 체결 요거 한번 볼까요? 아, 요건 이집트네. 자, 그 다음 거. 그쵸, 그 다음 거죠. 보시면은 K2전자 공급 사업. 네, 맞죠. 현대로템의 K2전자 공급 사업 공시가 떴었고요. 얼마나 떴냐면 4조 4천억입니다. 최근 현대로템의 연간 매출액이 2조 8천억인데 그거를 156%에 달할 만큼 연간 매출액 이상 56%를 상회하는 만큼 4조 4천억 규모의 수주를 따냈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작년에 급등이 나왔던 거고요. 이때 쏠쏠하게 챙겼죠. 이때 급등이 나오면 쏠쏠하게 챙겼고 요렇게 급등이 나왔고 근데 그 다음에 노르웨이발 기대감이 있었는데 결국에는 무너졌죠. 노르웨이 수주 기대감을 레포트로도 나왔습니다. 근데 그렇게 이제 급등을 했는데 무너진 거고요, 오늘. 그리고 오늘 시간이 끝나고 나서 다시 루마니아 기대감이 생긴 거죠. 일단은 상승 요인이 발생을 했는데, 근데 개인적으로는 아직은 기대감 수준이기 때문에 이 고점을 넘어갈 정도의 호재는 아니라고 봐요. 단 우리가 간과해서는 안 되는 게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나라에서 밀고 있습니다. 방산에 대해서 나라에서 밀고 있기 때문에 원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건 나라에서 밀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도 호재는 잊을만 하면 등장할 거라 역으로 말하면 앞으로도 얘가 웬만큼 빠지면은 늘 매수 관점에서 계속 체크를 해야 됩니다. 그건 현대로템, 하나에어로스페이스를 비롯한 여러 방산주들 전부 다 해당 사항이고요. 그리고 원전도 마찬가지고요. 이해되셨죠? 단 얘가 또 기대감만으로 올라가게 된다면 실제 팩트에 기인한 수주로 올라가는 거라면 이걸 당연히 넘어가겠지만 기대감만으로는 기관 외국인이 이 가격대에서 매수를 안 해줘요. 3만 원대에서. 오히려 거기서 차익을 실현하고 공매도를 뱉어내지 여기서 매수 버튼 안 눌러주기 때문에 아마 앞으로도 기대감만으로 이걸 넘어가는 거는 한계가 있을 거예요. 물론 그 기대가 수조 원짜리라면 얘기가 달라지겠지만 그게 아니고 지금처럼 그냥 에, 앞에 나왔었던 정도의 기대감이라면 이걸 넘어가는 건 쉽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요걸 참고해서 기대감만으로 올라왔다 하면 이쯤에서는 차익 실현. 어 무슨 우려감으로 빠졌다. 그러면 밑에서는 매수 관점. 왜? 때가 되면 정부가 끌어줄 거거든요. 그런 관점을 일단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현대 로템도 마찬가지고요. 뭐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기타 나머지 방산주들도 마찬가지로 접근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일단 그렇게 봐주시고, 그래서 얘네들도 지금 이렇게 뱉어내는 거예요. 네, 뱉어낼 수밖에 없습니다. 네, 그렇게 일단 봐주시고요. 기타 나머지 유망 테마들도 조금 이제 관점을 좀 정리해서 제대로 매매하고 싶은 분들은 영상 하단에 제가 링크 걸어놓은 카톡방이 있습니다. 클릭해서 놀러와 주시고요. 그리고 매주 화수목은 제가 저녁 라이브를 통해서 여러분들께 인사를 드리고 있기 때문에 네, 매주 화수목 주식 공부도 같이 하고 싶은 분들은 놀러와 주시고요.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